그러면 기관 투자자들은 금리 예측을 어떻게 할까요? 채권은 경기 펀더멘털의 순수한 자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채권과 금리 분석은 곧 우리나라와 글로벌 거시경기를 분석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채권 운용을 전문으로 하는 곳에서는 보통 매일 아침 시장 회의를 하는데요. 지난밤 미국과 유럽 증시에서 추가로 나온 경제지표, 뉴스, 시황 이런 걸 분석하며 공유하며 그날의 투자 방향을 설정하게 됩니다. 채권 수익률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경기 펀더멘털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가 부진할수록 채권 금리는 하락 압력을 받음. 중앙은행이 완화적인 정책을 펼수록 채권 금리는 하락 압력을 받음.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 채권 금리는 하락 압력을 받음. 채권 수요가 채권 공급보다 많은 경우 당연히 채권 금리는 하락 압력을 받음. 글로벌 시장 금리가 하락하는 경우 국내 채권 금리도 하락 압력을 받음. 상황별로 다를 수 있긴 하지만 이러한 상관관계가 강하게 존재합니다.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경기 부진은 위험자산 가격 하락을 이끌고 이는 채권 가격 상승에 좋은 신호가 됩니다. 특히 요즘은 미중 무역 협상과 같이 시장을 관통하는 글로벌 불확실성 때문에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상호 대칭적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 같은데 19년 우리나라 어린이날 황금 연휴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잘 되어 갈 것 같았던 미중 무역 협상의 판을 뒤엎는 트윗 한 방을 날리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것이라 위협했죠. 그 바로 다음 영업일 주가는 폭락하고 채권 가격은 급등, 즉 채권 금리가 하락하였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심화로 경기 부진 정도가 커질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 등 통화 완화적인 정책을 펴면 또는 펼 것으로 예상되면 채권 금리는 하락합니다. 우리나라도 19년의 기준금리를 1.75%에서 현재 11월 27일 기준 1.25%까지 두 번 내렸는데요. 실제 기준금리 인하보다도 채권금리는 그것을 미리 예측하고 먼저 가 있기 때문에 연초부터 금리 인하를 예상한 투자자들은 채권에 투자해서 많은 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느니 통화정책을 수립하는 데 주요하게 사용되는 물가지표 또는 성장지표 등을 우리 트레이더들도 항상 유심히 보고 이번에는 인하일지 동결일지 인상일지 금융통화위원회의 다음 행보를 예측하는 데 심혈을 기울입니다. 세 번째로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환율 하락도 채권금리 하락 요소입니다. 트리플 강세라는 요소가 있는데요. 주가 상승, 환율 하락, 채권금리 하락으로 주가, 환율, 채권이 모두 강세를 보이는 장세를 일컫는 말입니다. 환율의 하락, 즉 원화가치 강세는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유동성을 불어넣는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왜 환율이 하락했는지에 대한 원인이 중요한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이머징 마켓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의 하락은 보통 위험자산 선호 장세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효과가 앞서 말씀드린 효과보다 더 크다면 채권 가격은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는 수급 요인입니다. 국고채로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국고채를 추가로 매수하고 싶어하는 투자자가 100만큼 있는데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채권 신규 발행 물량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가정해 봅시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 것 같다는 이러한 뉴스는 채권 가격 자체의 커다란 호재입니다. 따라서 채권 금리는 이 경우에 하락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통화정책은 아시다시피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올해 주요국 중 노르웨이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며 통화 완화 정책을 펼쳤고 이 때문에 글로벌 채권 금리도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소규모 개방 경제를 가진 국가는 다른 나라가 채권 금리나 기준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눈치를 상당히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 동향을 보는 것도 채권을 분석할 때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개인도 비싼 채권 트레이더용 단말기 없이도 뒤처지지 않고 시장 동향을 분석할 수 있도록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사이트들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investing.com에 이제 이코노믹 캘린더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에 가시면 각국에서 발표되는 주요한 경제 지표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블룸버그를 추천해 드리는데
블룸버그 단말기 자체는 회사에서 쓰는 거는 불대리라고 해서 웬만한 대리 연봉에 해당하는 비싼 단말기입니다. 하지만 영어가 어느 정도 된다는 가정하에 한 달에 5개까지 읽을 수 있는데 그거를 다 넘어가고 나면은 몇천 원 안 되는 돈으로 신문 기사를 구독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채권 시황을 잘 분석해주는 사이트로는 연합인포맥스가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채권 외환이라는 탭에 가시면 깔끔하게 채권 시황 관련된 뉴스를 정리해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주요 경제 이슈를 메일링으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국제금융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증권사 사이트나 아니면 네이버 금융 같은 데서 내려받을 수 있는 채권 전문 애널리스트님들의 리포트도 아주 좋습니다. 또 GDP 성장률이나 소비자 동향 조사 및 기업 경기 조사 이런 거를 보시려면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산업활동 동향을 보시려면 통계청에 들어가셔서 우리나라 생산, 소비, 투자 동향, 경기 동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입 지표와 물가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하도 변동성이 큰 장이라서 분석이 쉽지 않긴 합니다만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는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 시간에 아까 말씀드린 정보 출처에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지 나빠질지, 통화정책이 완화적이 될지 아니면 긴축적이 될지 분석을 틈틈이 좀 해보면서 좀 긴 호흡으로 향후 금리가 어떻게 될지 예측해보고 그리고 내가 나중에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분명 좋은 트레이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나도 한번 채권을 사서 수익을 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우리는 어디서 사야 할까요? 답은 바로 간접 투자에 있습니다. ETF와 공모펀드로 대표가 되는데요. ETF는 단타 매매와 같은 매수 매도가 편리한 반면 상장된 종목의 수가 제한적이고 공모펀드는 단타 매매는 어려운 반면 해외 채권형, 주식 혼합형 등 훨씬 더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권형 ETF인데요. 자료는 네이버 금융 국내 증시 그리고 ETF 탭에서 채권 항목에 들어가서 시가총액으로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보시면 주로 시가총액 상위에는 단기 채권 ETF가 상위 랭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ETF는 KRX 캐시 인덱스라는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서 듀레이션이 극히 짧고 그 다음 유동성이 우수한 채권들에만 투자하는 ETF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고 완만하게 오르는 차트를 보여줍니다. 이는 주로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 목적보다는 오갈 데 없는 자금을 파킹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합니다. 채권 금리도 오를지 내릴지 아리까리하고 주식형 상품에 투자하기도 껄끄러운 자금이 좀 이곳에 모입니다. 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 국고채 3년, 10년 ETF와 그리고 인버스 ETF가 있는데요. 인버스는 대부분 잘 아시다시피 해당 기초자산이나 선물에 대한 숏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듀레이션이 긴 상품일수록 가격 변동성이 비례하여 더 커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유의를 해서 투자를 하셔야 하고요. 이러한 기초 개념은 ETF 제목만 봐도 잘 알 수 있지만 내 돈을 넣기 전에는 꼭 그 ETF 소개 페이지에서 종목 개요와 그 다음에 어떤 상품에 투자하는지 편입 자산 목록은 반드시 확인하고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네이버 금융 같은 정보 제공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더 자세하게는 운용사 홈페이지에서 상품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 강조드릴 것은 해외 채권 ETF입니다. 환 노출형, 즉 환해지가 되지 않은 상품인 경우 워낙 가치 절하, 즉 환율 상승이 일어나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금리가 하락해도 일정 부분 손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ETF 거래 시 또 주의해야 할 것은 호가창을 잘 보자는 것입니다. ETF마다 시가총액과 거래량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의 비정상적인 변동, 즉 실제 가치인 NAV와 시세와의 지나친 괴리를 막기 위해 유동성 공급자, LP가 의무적으로 호가를 제출을 하는데요. 상품마다 일반 투자자만으로 이루어진 유동성과 그리고 LP의 유동성 공급 적극성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사려는 상품의 전체 유동성이 어떤지 매입할 때 호가창에 있는 그 호가층이 얼마나 두터운지 여부로 확인하고 매수하셔야 합니다.
이는 내가 투자하려는 금액이 클 때 특히 중요합니다. 호가층이 얇으면 내가 매수할 때 과도하게 비싸게 사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매도를 할 때에는 적절한 매도 타이밍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ETF 이외에 개인 투자자가 고려할 수 있는 옵션은 역시 공모펀드입니다. 펀드의 개념은 요즘 이곳저곳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디에서 펀드를 사는 것이 이득일까요? 내 주변에 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 지인이 있으면 자기네 회사에서 펀드 좀 사라는 친구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렇듯 채권형 펀드를 가입하는 경로는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 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지만 펀드 수익률에도 판매 보수가 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만약에 올해 내 펀드 수익률이 5%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따시다, 기분 좋다 하시겠죠. 하지만 그 수익률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계신 분들은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연 펀드 수익률이 5%라고 하면 내가 투자한 시점의 펀드 NAV, Net Asset Value, 즉 펀드 자산에서 펀드 부채와 비용을 뺀 순자산 가치가 예를 들어 100억 원에서 출발했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 105억 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펀드 상품 특성에 따라 펀드는 투자자한테 모은 돈보다 더 많이 투자하기 위해 부채를 쓸 수도 있고요. 수익률과 관계없이 연간 각종 보수를 떼게 됩니다. 판매 보수, 운용 보수, 수탁 보수, 사무 보수 등이 있는데요. 대부분 운용할 때 드는 운용 보수가 제일 높을 것으로 예상하시지만 경우에 따라 의외로 판매 회사가 더 많이 가져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판매 보수를 아껴서 펀드에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 물건 살 때랑 별로 다르지가 않은데요. 온라인 직구를 이용하는 것이 소중한 돈을 절약하는 길입니다. 채권형 펀드의 경우 주식형 펀드에 비해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기대 수익률 또한 낮은 편이기 때문에 특정 비율로 판매 수수료를 많이 떼이게 되면 알게 모르게 내 자산이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덜 성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때문에 꼼꼼히 비교하고 판매 보수가 낮은 경로로 가입하고 각종 보수가 가능한 한 저렴한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내 수익률을 사수하는 길입니다. 알려드릴 부분은 내가 채권에 투자하면 내 여유 자금이 줄어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내지는 내가 가진 돈보다 더 많이 채권에 투자하고 싶다 또는 주식에 투자하고 싶다에 드릴 수 있는 해답입니다. 다름 아닌 한국증권금융의 일반담보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건데요. 역시 마지막에 광고가 나오는구나 싶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규정상 제가 직원인지라 어쩔 수 없이 못 받아서 아쉬워할 정도로 아주 좋은 상품입니다. 채권형 간접투자 상품을 가지고도 한국증권금융에서 저렴한 금리의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렇게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 유동성을 확보하시거나 혹은 재투자에 활용하시기도 합니다. 장내 채권이나 ETF 투자자의 경우 내 스마트폰을 가지고 증권금융 뱅킹 플러스라는 앱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대출 상담부터 실행까지 받으실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개인 투자자도 왜 채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금융투자 상품으로서의 채권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투자할 때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인도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지와 자금 확보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꼭 필요한 내용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자산 불리기를 위해 이게 도움되는 시간이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든든한 파트너인 한국증권금융과 성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 쭉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요. 이상 증권금융 채권운용팀의 이태양 운용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